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하였던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현금 수거책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평범한 회사로 속여 공고를 올려두고는 구직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에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해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행범으로 검거 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대 나이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점, 부모님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되려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형법상 사기 내지 사기 방조죄로 처벌되며, 이런 사기죄는 양형 요소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감경 요소를 살펴보면 처벌 불원 또는 피해금의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감경 요소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적인 도움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는 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과 절차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감정적으로 격양된 피해자를 상대로 원활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 하여 곧장 확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확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몸이 편찮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차 씨는 코로나 사태와 어머니의 병원비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 씨는 결국 어머니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에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업무만 수행한다면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연락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비대면으로 지시하였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의 홈페이지도 있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는 걸 확인했기에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쉽게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고 금방 끝났으며, 그로 인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이 적지 않았기에 기쁘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장소에 도착한 순간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 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만 하였고,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단독으로 안일하게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차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선고기일만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선고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전담팀의 도움이 있었기에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확보하였고, 선고기일을 연기 후 합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변호사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통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인출책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진행해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협상과 조율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사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